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국상하기를 같이 하게 된 역사 강사 정다정입니다. 오늘부터 계리직 한국사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역사 수업이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역사 강의를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길 부탁드려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1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역사의 구분과 선사시대의 생활입니다.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역사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의 의미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있는 사실 그대로, 리얼이라 그러죠. 팩트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의 자신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객관적 역사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거는 역사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구성된 역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전자칠판이라서 여러분 글씨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설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 신라 6세기 진흥왕 때 황룡사 절을 중건하였다. 만약에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세기 진흥왕이 황룡사 절을 중건했다. 여기는 역사가에 의한 본인의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기 때문에 이런 예시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조금만 더 바꿔서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 절을 중건하여서 국력을 과시하였다. 국력을 과시하였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진흥왕 본인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국력을 과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중건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력을 과시했다. 나 이거 절을 지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국력을 과시해야지. 이건 역사가에 의한 본인만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에 의해서 재구성된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기록이라는 것은 바로 문자를 말합니다. 문자. 자, 선사시대 때는 문자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려면 뭘 바탕으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리고 벽화에 의해서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시대부터 기록이 존재를 합니다. 문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있었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역사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출을 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선사시대처럼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벽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토대로 역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연대 표기 방법입니다. 자, 연대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우선 연대 표기 방법은 서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기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죠. 자, 표를 한번 그리면 자, 여기가 예수 탄생이에요.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탄생 이전을 우리가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기원 전이라는 뜻이고요. 예수 탄생 후를 AD라고 해서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이후를 AD, 예수 탄생 전을 BC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18년 바로 AD죠. AD. 요렇게 2018년. 그리고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가 BC 2333년이니까 요렇게 BC 2333년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서기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세기로 표현하는 방법은 우선 그림을 한번 그리자면 100년을 한 묶음으로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에서부터 100까지를 1세기로 표현을 할 때가 있고요. 101부터 그러면 2세기죠. 2세기. 201부터 300. 이렇게 3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부터 여러분 100이 아니라 99까지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세기. 그 다음이 100부터 199, 2세기. 200부터 299, 3세기. 이렇게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해서 연대를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가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진흥왕 6세기. 자, 6세기라고 하면 우선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몇 년도를 우리가 6세기라고 할까요? 했을 때 대부분 600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600 몇 년. 그런데 6세기는 600 몇 년이 아니에요. 요런 표기 방법으로 거슬러 가면 6세기는 저기 있는 첫 번째 501년부터요. 501년부터 600년까지가 6세기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500년부터 599년까지가 6세기가 되죠. 그러면 6세기는 전부 다 600 몇 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00 몇 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세기, 5세기, 4세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때 6세기는 600 몇 년이 아니고 5세기는 500 몇 년이 아니겠죠. 5세기는 400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6세기는 500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요 점 한번 헷갈리시지 않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를 표기하는 이제 방법까지, 자, 역사의 의미에 의한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분을 했어요. 마지막은 도구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도구. 자, 우리가 흔히 도구는 석기, 그리고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석기는 더 옛날에 써서 구석기, 조금 더 최근에 써서 신석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청동이라는 도구를 썼기 때문에 청동기고, 그 다음은 철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기록의 유무에 있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도구로서 만약에 선사시대를 구분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선사시대였을까요? 어디까지였을 것 같아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당연히 아닌 줄 아실 거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도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청동기의 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동기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반이 선사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가 역사시대가 됩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청동기에서 바로 국가 탄생이죠. 국가 탄생.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고조선 때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조법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법이라는 건 고조선 때 8조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거를 벽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문자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때 국가 탄생 이후는 역사시대가 되고요. 청동기의 국가 탄생 이전은 선사시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참고를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